창업지원금 3천, 5천, 1억 신청만 하면 나온다? 나 빼고 다 받고 있다? 그럴 거면 이제 심사위원은 왜 있고 발표평가는 왜 하겠습니까? 그쵸? 심지어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인데, 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이제 어떻게 받는 건지, 나도 될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원금만 무려 1억 2천만 원인데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나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막상 공고문 열어보고는 바로 닫습니다. 이게 막상 보면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공짜 창업이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업을 성공했던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두 가지 단계,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언제나 꿈과 열정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을 꿈꾸는 그런 마음. 그 도전 자체는 너무도 응원합니다만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초기 생산비, 장비 구입, 개발비, 인건비 등등등등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자비로 다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회사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걸 극복을 해왔을까?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패키지를 활용을 합니다. 이런 창업 패키지들은 이제 사업 시작 전에 받을 수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창업 개업을 위한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나아가서 개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창업 개업을 위한 도약 패키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예창패, 초창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20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가 뜨면 그때 저희가 이제 추가 촬영을 해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그 신청자 명의, 그러니까 대표님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못하신 예비 대표님을 위해서 창업 준비 자금으로 평균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PC나 장비, 기계류 같은 자산성 물품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시제품 제작, 마케팅, 그리고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이죠. 이러한 사업화 자금 일체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필요한 인건비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하단에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은 기관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멘토링 등의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선정 절차를 보시면 현재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평가는 총 3단계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요.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그 다음 대면 발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큐베이팅은 사실 멘토링이기 때문에 평가 절차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3단계 평가에서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면 최종 선정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령 예를 들면은 10명에게 정부 지원금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 서류 평가에서 20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발표 평가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10명이 최종 선정된다는 얘기니까 이 서류 평가에서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위해서는 제시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는요.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성장 전략, 마지막 네 번째, 팀 구성, 이렇게 해서 PSST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꿀팁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빠지지 말고 모두 채워주셔야 됩니다. 가령 나와 관련이 없는 란이라고 해서 이걸 공란으로 제출하게 되시면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갈씩 순서로 작성하기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는 2갈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타이틀로 결론, 그리고 후 설명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어필하기입니다. 내숭은 절대 안 되고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필을 해주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다시 사업 계획서를 보시게 되시면 첫 번째 문제인식 파트에서는 개발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등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약 한 장에서 두 장 분량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내용, 그러니까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즉 기존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내용과 또는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거나 사업하려고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의 차별성, 이 차별성을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전략에서는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시장 진입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경쟁사 대비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만드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 구성에서는 대표자의 역량, 팀원의 역량, 그리고 협력 기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작성을 해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역량을 어필해 주시는 파트입니다.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제품이 실제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지금까지 사업화를 위해 준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원 사업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업이 대상이고요. 평균 7천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예창패와 마찬가지로 창업 프로그램을 기간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절차와 사업계획서 양식은 기존의 예비 창업 패키지와 유사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도 P, 문제인식, S, 실현 가능성, 그리고 또 S, 성장 전략, 그리고 T, 팀 구성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양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성장 전략에서 ESG 도입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2026년도엔 어떻게 바뀔지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매번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중장기적 사회적 이 가치 도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 가치 도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거창하긴 한데 3년 이내 기업이 ESG 도입 계획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창업기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어필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 ESG 도입 계획도 사업계획서에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채우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매출, 고용, 투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수치화해서 쓰시는 것이 선정 부분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 분석, 매출 예측, 시장 타겟, 정의 등의 실제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정량적 수치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꿀팁을 좀 더 드리자면 아이템의 구체성과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미래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기적인 구체적 계획과 창업 배경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심사위원 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 사실 초창패나 예창패를 소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파고들자고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설명이 어렵기도 하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애매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쓰는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선정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표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지나서 놓쳤다.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써봤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준비 시점과 평가위원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은 신청 전에 최소 한 2, 3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특히 평가위원들은 사업계획서와 발표를 통해서 이 대표가, 이제 해당 대표가 본인의 사업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돈만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이거를 금방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실제로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지원금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과 같은 이제 단순 서비스 업종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내 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플랫폼화하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앱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면 해볼 만은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은 기존 업종을 늘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템 또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창업인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정부가 왜 이걸 지원하는가의 방향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창패, 초창패는 운이 좋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8년 동안 수백 건의 기업을 컨설팅 도와드리면서 느낀 거는 운보다는 이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결국 통과한다는 겁니다.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를 알고 접근을 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비 창업자는 예창패,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는 초창패, 그리고 이후에는 도약 패키지 등등등 2억, 5억, 10억 이상 정부 지원금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선정됐다라고 끝이 아니라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성장 루트를 만드는 게 주 핵심입니다. 저희 캐파빌더 그리고 비즈니스빌더는 그 성장 루트를 함께 설계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룰 영상에서는 그 예창패와 초창패, 즉 창업 3년 이후 실제로 법인 대표들이 어떻게 더 큰 정부 지원금 그리고 R&D 과제로 확장을 했는가, 그리고 초기 창업 이후로 기업이 성장하는 다음 단계의 비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 채널 캐파빌더가 정부 지원금, R&D 과제, 정식 자금까지 대표님께서 꼭 필요한 실전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지원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님 회사의 현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캐파빌더가 그 첫걸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